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먼저 오늘 치료제 승인 소식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환자 치료 목적으로 식약처에 승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에 승인이 있었고요. 곧 투약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백신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내년 1분기 접종도 백신 추가 확보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두 가지 다 쉽지 않습니다. 내년 2, 3월, 그러니까 상반기에 국내 백신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오늘은 직접 총리가 나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어떻게 백신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매우 부족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정부의 입장 또 물었습니다. 현재 노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같은 대답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그 김필규 기자 보도처럼 화이자의 경우도 미국도 추가 구매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전문가들은 제약사들도 성구매가 꽉 차 있는 데다 특히 원료 수급 문제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들의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확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선 면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진행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약사가 아니라 그 다국가 연합체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는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급하다고 해서 코박스를 통해서 국내에 더 많은 백신을 도입하기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코박스 퍼실리티는 백신 균등 공급을 목표로 한 연합체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20%만 주는 구조입니다. 사정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약사들과 계약이 늦어서 물량 확보가 안 된다고 해도 코박스를 통해서 더 가져올 수도 없는 구조인 겁니다. 네, 계속 이어갈까요? 네, 그간 정부는 완성도 되지 않은 백신을 미리 선구매했다가 돈만 날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신의 효능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공격적인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부작용을 이유로 신중함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